반갑습니다. 차트 보는 남자, 차트 아티스트 윌팍입니다. 어, 저는 WD 투자라는 그 투자 그룹 카페 소속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 대북주로 인해서 오늘 엄청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지수를 보려고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했고요. 음,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WD 투자라고 치시고 이 카페로 검색하시면 다시 네이버에서 WD 투자라고 치시고 검색을 카페로 카페명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카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업로드하는 동영상 아래 썸네일에 보시면 카페 주소가 나오니까 글로 들어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보통 동영상 업로드 WD 투자라고 치셔도 나오고요. 동영상에 WD 투자라고 치셔도 나오고, 혹은 뭐 아래 썸네일에 WD 투자라고 쓰니까 거기에 보면은 카페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글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지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분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어요.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고 잠깐 반등을 줬다가 재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켜볼 건, 제가 기존에 저희 리딩하는 분들께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지수는 어차피 역사에 반복된 흐름이기 때문에 앞전의 흐름들을 다시 유사하게 가져갈 거라고. 제가 예측했던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했던 방안은 두 가지였어요. 원래 주식이란 게 대응이 맞기 때문에 예측을 쉽사리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건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시장이 이 앞전 흐름에 이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대세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보는 두 가지 방안 중에 두 가지 방안이 뭐였냐면, 지금 시장은 한 이 정도 위치쯤이라 뭐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 상승할 거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본 거는 이 정도 위치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그린 위치가 이 정도 위치쯤 돼서 조정이 없이 연일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2월 21일 목요일 정도 됐어요. 근데 다음날 약조정이 있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일 흐름에서 이렇게 음봉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겠구나, 제가 두 번째로 예측했던 부분이 맞겠구나 했는데, 바로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하게, 뭐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예상치 못하게 대북 악재가 터지면서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지지 구간까지는 버텨주었는데 급락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제가 예측했던
연일 상승을 연일 상승은 예측이 실패한 걸로 보고, 첫 번째, 눌림 구간이 가진 다음에 재차 상승이 갈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은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 눌림을 주고 갔기 때문에, 뭐 굳이 보자면 이런 눌림 후 아래 꼬리를 주고 재차 상승,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상승이라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뭐 이것도 단언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왜냐하면 보시면 아래 이 지표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추세를 표시하는 지표인데 상당히 고점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고점 부분, 고점 부분, 고점 기간이 꽤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조정 없이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급락이 나와갖고 이제 이게 다시 또 내려가 줄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왜 이게 지속적으로 가겠냐고 생각을 하냐면, 어, 이런 흐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을 주고 상승하고 눌림을 주고 상승하고, 거의 대세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 5월 1일부터 5월 말 4월 말까지 한 1, 2, 3, 4개월 동안 큰 상승이 나온 건데,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기본적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고점이 나오면은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좀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주식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했는데, 거래량은 증거기 때문에 어, 그 거래량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수급. 이 네, 잠시만요. 빅펜. 거래량을 만드는 게 수급이란 말이에요. 메모장 같은 걸 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줬다. 거래량을 만드는 게 수급이다. 거래량. 아니야. 이걸로 안 되겠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다가 적어야겠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1. 캔들 차트. 캔들은 매매자들,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심리란 지지와 저항, 매물대 구간들을 만들어낸다. 2. 거래량. 거래량이라는 것은
증거이자 시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금이 돈의 흐름이 들어온 정황, 증거 등은 불변의 법칙, 자금의 주체는 수급, 흔히 말하는 개인, 개미, 외인, 기관, 수급. 그리고 시기란 거래량의 변화로 예측하는 주가의 급등 시기를 판단.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게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잘 보이긴 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라는 건 거래량이라는 건 그 돈의 양, 돈의 흐름, 이런 걸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수급이라는 건 누가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예를 든 게 아니라 뭐 세력이 주도해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저렇게 간다, 세력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뭐 물론 세력이 없을 수도, 세력의 존재를 뭐 부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종목이든 아니면 어떤 국가의 돈의 흐름이든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자들을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뭐 모든 개인들이 우리 다 같이 이걸 사자, 막 투자 심리가 막 고조돼서 이거 다 같이 사자, 그러면 그 개인들의 모임, 개개인들의 그 모임 자체가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모여서 세력이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고, 우리나라 증시를 흔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건 바로 외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이 그 하락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흔히들 걱정을 하시는 게 요 10월 10일 요 날을 기점으로, 10월 10일, 네, 요 날을 기점으로 하락이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이전을 봐야 돼요. 그 이전에 이렇게 올려다 놓고 이렇게 하락을 나오는 구간에 과연 주체인 외인들의 수급이 어땠냐, 이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딨지? 네, 바로 요겁니다. 보이나?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겠죠. 마찬가지인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 이건 그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크기를 키워볼까요? 어이, 너무 큰데. 자, 보면 8월 1일 지수로 봤을 때 8월 1일이 어느 정도냐?
8월 1일.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아니다. 바닥을 찍은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바닥 부근에서 상승을 다시 나오려는 시점, 그 부근부터 수급의 주체를 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일 8월 16일부터 봐야겠다. 8월 16일부터 외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요.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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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이게 언제노? 9월 17일 9월 17일부터 다시 매도 우위. 외인들은 계속 팔고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10월 10일 외인이 매도를 했고 그 이후로 약간의 상승폭이 나왔다가 쭉 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언제까지냐? 10월 30일까지. 10월 10일 이후로 약간의 상승이 나왔다가 쭉 다시 하락. 언제까지냐? 10월 30일. 외인은 이때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했네요. 저점을 외인들이 잡아줬다고 봐야죠. 기관과 함께.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부분은 뭐 눌림의 과정들이 있을 거고, 이 시기가 언제냐? 1월달 넘어오면서부터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 되려면은 외인과 기관의 그 매도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되는. 뭐 신용이 좀, 코스닥 지수의 신용이 높고 개인들이 신용으로 산 게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막 그 시기에 고점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봤던 거는, 저는 740대가 오면은 747, 뭐 745, 요 정도 구간이 오면 고점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요 빨간선 구간을 넘어선 구간에서 오버슈팅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한번 종목들을 줄이고 인버스를 살짝 들어갔다가, 인버스 차트의 흐름이 반등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외인의 수급이 좋고 다시 상승이 나오길래 인버스를 해제하고 인버스를 매도하고 다시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인버스를. 왜냐면은 흐름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완벽하게 이게 흐름이 가져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사들인 거죠. 근데 인버스가 수익이 약간 나오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 아마 월요일 제가 봤을 때 인버스를 팔고 다시 레버리지를 탑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단언하기는 힘든데, 왜냐면 오늘 첫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아래 꼬리를 다시 주거나, 지금 원래 그 지지 저항을 예상했던 구간이, 하단부 구간이 요 정도 되거든요. 730? 뭐 많으면은 이 정도? 710? 근데 이 정도까지면은 아래 꼬리를 이만큼 주고 올려야 하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이 정도 부근 혹은 약간 더 아래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 자체는. 어, 네, 그렇게 보는 이유들 중에 뭐 일단 좋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트럼프 타결 의지 분명, 중재 당부, 문 대통령 조속히 만나자.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그 다리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그 트럼프의
트럼프는 애초부터 영변 외에도 핵시설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큰 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차트 외적으로 살펴보자면 큰 틀에서 트럼프의 주도적인 그 거래 기술이라고 하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트럼프의 거래 기술 중 하나다. 이미 얘네는 영변 외에도 핵시설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북에 얘기를 했는데 북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쥐고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너네는 지금 말 그대로 똥줄이 타는 건 북한 너네지 않냐? 근데 너네는 지금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냐? 우리는 이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영변 외에도 핵시설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기사를 보다 보면은 그 소형 핵탄두? 핵 핵탄 핵 핵배낭 이 핵배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열병식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굳이 뭐 얘네가 로켓을 쏘고 뭐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자살특공대처럼 이렇게 소형 핵 배낭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위험적인 리스크가 너네 갖고 있지 않냐. 우리는 이미 뭐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음,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정쩡한 성과를 내서 귀국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트럼프는. 왜냐면은 자기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미국 국회에서 뭐 국민들에게 다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려면 뭔가 제대로 된 거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 이번에 원래 그 하려던 거는 핵 그 기존에 이제 트럼프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뭔가 그러니까 강하게 나갔다가 조금 완화해서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원래대로 베트남에서 둘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하고 조금 더 핵 사찰이나 이런 걸 받아라 뭐 해갖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제재는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결렬로 가고 강하게 나간 이유는 시간이 없고 촉박한 건 너네지 않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압박을 주면서 그게 반면으로는 트럼프가 더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강하게 나가는 거죠. 자기는 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다. 아예 그냥 강하게 어 결렬해놓고 지금은 이게 깨진 건 아니다. 넌지를 주고 빨리 우리가 원할 만한 그러니까 뭐 핵사찰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얻어서 베트남의 지금 경제 상황을 잘 봤지. 이거는 우리가
원조를 해주고 너네가 이걸 체제를 유지시켜 줄 테니까 너네가 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끼를 주고 어 걔네가 미끼를 물려고 할 때 이제 큰 물고기 잡히냐 작은 물고기 잡히냐. 근데 작은 물고기를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풀어줄 테니까 잡았는데 어느 정도 잡았는데 풀어줄 테니까 이 미끼 맛을 봤지. 더 큰 물고기 어 새끼 물고기한테 풀어주면서 집에 가서 엄마 물고 엄마 데려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한 트럼프의 이면에는 오히려 조금 더 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연락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역할을 지어주면서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탁 났으니까 너가 좀 더 김정은한테 해갖고 밑밥 깔아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뭘 하든 해갖고 빨리 결과를 갖고 오라고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급한 건 트럼프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이 지수가 연일 상승으로 갈 수 있냐면 거의 수급의 주체에서 거의 흐름은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차트도 중요한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 수급의 흐름. 아, 노란색 선이 저는 잘 안 보이네. 화면은 잘 보이나 보네요. 일단 이 앞전 부분을 보면은 코스닥이에요. 그 개인들은 주로 코스닥을 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자는 코스피라고 하는데 저는 주로 코스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 시에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 위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큰 폭으로 봤을 때 이게 지수 차트거든요. 지수가 쭉 하락을 했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수급이에요. 개인이 하락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빨간색은 외인 상승 하락 상승 파란색은 기관은 지수 방어를 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시점 부근에서 1시 30분? 이 시점 부근에 조금씩 변화가 막 있는데 기관은 애초부터 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는 대내적으로 이후에 트럼프와 문재인이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뭐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기관도 국내에서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알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보면 보기가 애매하네. 이게 흐름이 깨져서 요거를 음, 인도
이게 공개 방송인데 회원분들의 아이디가 노출될 수 있어서 좀만 가리고, 네, 이 정도 가리고 볼게요. 보이나? 방송에서 보이겠죠? 네, 1시 반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폭이 강해졌다가 그 분봉으로 볼까요? 2시 40분 이 정도쯤에서 이제 하락폭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가 2시 40분 이후로 갑자기 급 하락을 시작하죠. 이때 웨인이 매도로 돌아섰어요. 웨인이 매도로 돌아서는데 뉴스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그... 요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30분이 지연되었고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다. 와, 이러고 나서 닥지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고 다시 상승 VI가 걸리면서 반등. 근데 중요한 건 개인만 털리고 외인 기관도 둘 다 돌려놨다는 거죠. 아직 뭐 추매할, 그렇게 돌려놨다고 해서 추매할 타이밍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이 뭐냐면 하락의 초기에 외인이 먼저 매도를 시작했어요. 개인은 그때 계속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점점 빠지다가 어느 이제 바닥 구간부터 외인이 돌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적은 물량으로 가격으로 던져 넣어갖고 왜냐면은 이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매수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호가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격으로 던져놓고 밑으로 쭉 빠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이제 계속 뭐지? 사다가 뉴스가 안 좋게 나오나? 그러다가 지수가 엄청 하락하고 뉴스가 터지니까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하고 외인은 그때부터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은 상승 한 230 종목, 하락 한 1900 종목, 뭐 국내 지수에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코스닥은 마이너스 3% 가까이,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변동성 지수가 좀 높았고, 왜냐면은 너무 변동이 심했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이제 코스닥은 외인 기관이 개인 물량을 거의 다 받아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외인이랑 개인 물량을 받아냈어요. 코스피가 주로 이렇게 외인들이 매도가 나온 거는 뭐 당연히 이 북미 회담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관련해서 중국 증시나 뭐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지금 아마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 중일 거, 아니 상승 중은 아니고 아마 약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이 새벽 3시 47분이거든요.
나스닥은 약반등, 다우는 뭐 약간 하락 이 정도로 네 나왔네요. 미 해선 자체는 크게 반응이 없고 상승 200 종목, 하락 1900여 종목, 양지수 개인 매도, 코스닥 경우 외인 기관이 매수 우위, 개인만 털렸을 경우가 크고요. 하락 VI는 외인들이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했다고 봐야겠네요. 양지수 기관의 매수는 지수 방어용으로 봐야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외인도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에서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까 어,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정확히 흐름을 단정지어서 예측하긴 힘들지만,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표가 고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어디였어? 네, 요 정도 상승을 주면서 이런 조정 구간들이 같지 않을까. 아래 꼬리 달면서 조정폭을 갖고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주식 자체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이거 지수가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카페에 오시거나 아니면 그 카페를 통한 단톡방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예측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큰 폭의 하락에 좀 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스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을 잡으실 때 여기까지 이탈하면은 혹은 반등이 안 나오고 이탈을 하면은 많이 포트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월요일날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너무 급작스럽게 하락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외인 수급의 자체에서 개인들이 주로 털렸고 외인은 뭐 털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음, 장황하게 설명한 편인데 말이 좀 두서없을 수도 있고 장황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염려는 하지 마시고 뭐 더 빠진다고 하여도 이게 가격 조정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금세 다시 올라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드디어 처음으로 부탁을 해보는데 제가 이걸 잘 할 줄 몰라서 유튜브가 초반이라 어색해하고 잘 못했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썸네일 밑에 보시면은 카페 주소나 뭐 카카오톡 아이디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 WD 투자 검색하셔서 이렇게 주식 갭을 띄우는 이유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카페와 카카오톡 이렇게 있습니다. 뭐 카페 오셔서 많이 구경도 해주시고 카카오톡 같은 것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